루이스 칸이라는 건축가는 늘 하고 싶었고, 그리고 1년에 이 강의를 저 나름대로 잘 맞추면 어떻게 이거를 풀어서 정리하는 책을 써볼까라고 하는 거를 후에 목적으로 잡았어요. 그럴 정도로 저는 루이스 칸이 좋아요. 내가 좋으니까 다른 분도 좋아해라 이게 아니라 왜 좋은가를 얘기할 테니까 좀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어로 루이스 칸이 한 말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용어가 Architecture of Connection. 이건 이제 번역을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하게 안 했고, 일본에서 옛날에 나올 때 번역했을 때 연계의 건축 그랬어요. 연계란 말이 좀 어렵죠. 연계의 건축. 말이 벌써 어려운데다가 아키텍처 오브 커넥션은 뭐냐? 아키텍처면 아키텍처지. 근데 그렇게 보지 말고 이 생각이 많은 이 사람이, 이분이 이 단어를 왜 썼냐 이거죠. 근데 이 단어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처럼 멋있는 이야기, 그냥 이게 뭔가 추상적인 말을 써가지고 자기의 작품을 조금 더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식의 용어가 아니라 굉장히 깊은 생각이 있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건축 이론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체계적으로 뭐 다음에 뭐가 있고 착착 쓴 게 아니라 그냥 드문드문 한 말이 있고, 그래서 그 말을 이렇게 추론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굉장히 많이 쓰인 말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산토리니에 있는 그 마을이 굉장히 복잡하게 많이 있잖아요. 산토리니에. 근데 마을의 어떤 평면을 누군가가 이렇게 가가지고 채집해가지고 만든 평면의 일부인데, 이 평면을 보면 아키텍처 오브 커넥션, 연계의 건축, 뭐라 번역하든 간에 그 말의 뜻을 이해하는데 퍽 도움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거를 염두에 두면 좋겠어요. 여기 이제 어떤 마을이 있는데 그 산토리니 마을의 일부를 한 건데, 여기가 막 이렇게 경사진 그 지형들이잖아요. 거기 일부라 생각을 해보세요. 요거는 어떤 집이 선술집도 있어요. 이렇게. 요건 뭐냐? 벽이에요. 근데 벽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길이 있는데, 여기를 나가면 다른 집에도 또 이렇게 이어져요. 요건 이제 채집을 안 한 거죠. 그다음에 요걸 따라서 이렇게 돌면 요 집에도 갈 수도 있고, 요 집에도 갈 수도 있고, 뭐 있어요. 근데 그림을 보면 바닥에다가 타일처럼 있는 걸 쭉 그렸고, 의자가 삐뚤빼뚤하죠. 딱 정돈된 게 아니라 그때 그 시간을 채집한 거라고. 근데 여기 있는 바닥이나 패턴을 보면 이렇게 구분해서, 아, 여기는 기로구나, 여기는 집이 이렇게 있구나라고 하는 걸 하지만, 한눈에 그냥 보면 구분이 안 간다고. 이제 그림으로만 뭐 돌과 패턴, 이거 조금 들여다봐야, 아, 벽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조그마한 방에 요러한 점포와 가게들이 있는데, 요로 들어가지고, 요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거나, 뭐 여기 있는 이거나, 그렇게 확 구별되는 게 아니다, 이거지. 근데 이게 굉장한 조그만 스케일일 거지만, 이 사실이 건축과 도시를 생각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작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고, 크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이 성질을 어떻게 유도해서 이와 같은 대도시나 또는 중소도시에 건축물들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 그런 고민을 가지고 칸이 쓴 말이 아키텍처 오브 커넥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커넥션 돼 있는 거죠. 이거 커넥션에 대해서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순환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순환은 건축에서 circulation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circulating 요새는 그런 그 선풍기도 있대. 그 circulator라 그러나 뭐 이렇게 이리저리 360도 돌면서 공기를 순환시키는 건데, 공기를 순환시킨다는 거죠. 이렇게 번역을 하면 순환 그대로인데요. 우리가 이 말은 이미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architecture of connection 그러면 있는 거니까 circulation, 순환과 관계된 무언가 일종으로 칸이 얘기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일부는 겹쳐요. 왜냐하면 움직이는 거를 전제로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거는 설계나 지금까지 근대 건축 이후에 가장 많이 쓰는 개념은 서큘레이션이에요. 서큘레이션 그리는 거는 이런 다이아그램도 설계사무소에서 많이 그리죠. 그리지 말라 그러는데도 그리죠. 설계 설명서에 그리죠. 괜히 면적이 남으니까 그리죠. 근데 정말 순환에 대해서 고민을 했나요? 고민은 덜 했지만, 그래도 체계가 이렇게 된다고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서큘레이션 다이아그램을 그려요. 그러니까 이게 파란 바탕에 그렸는데, 여기 보면 계단이 이렇게 있고,
계단에 복도가 이렇게 있고 이거 다네요. 그러니까 요 집에서 보게 되면 방이 중요하다기보다 요거를 잇고 있는 계단과 복도와 이렇게 연결돼서 전체의 집이 뭔가 하나의 계통 속에 움직임 속에 이렇게 서로 인접해 있다. 그러니까 지금 파란 초록색으로 보면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긴 것처럼 그렸지만 사실은 이거 연하게 생긴 거는 그냥 따로 있는 거고요. 여기 있는 여기 좀 더 진하게 생긴 것이 있고 있는 요 동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동선이라 그래요. 움직일 동자 선자. 그래가지고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도 제일 먼저 접하는 말이 동선이라는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나라의 뭐 가정 옛날엔 가정 교과서였는데 요새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교과서에 보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부엌이 있는데 부엌에 뭐 냉장고가 있고 싱크대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동선을 짧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동선을 짧게 하니까 거기서부터 동선을 배운 거예요. 동선이란 말이 아마 교과서에는 건축은 안 가르치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가르쳐주는 용어라고 하는 말을 동선, 움직일 동자, 이게 선이라는 게 움직인다 이거죠. 근데 그 경우에는 뭐 이렇게 그렇게 접하니까 동선은 어쨌든 건축에서 사람과 물건이 이동하는 무슨 어렵게 얘기하면 궤적과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싱크대도 있고 뭐 냉장고가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주부가 아주 최소한의 길을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아 그렇구나 잘 알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반대로 그걸 일하고 있는 주부, 안주인, 누군가 음식을 만드는 사람한테는 냉장고나 이렇게 싱크대 같은 거를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경제적인 길이로 있는 것 속에서 움직이니까 사람도 경제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배치했다는 얘기는 일하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라고. 그런데 반대로 보면 거기서 일하는 무슨 전업주부라든가 엄마나 부인이 있는데 부인이 뭐 밥하는 기계인가? 왜 동선으로 그렇게 문제를 하죠? 예를 들면 뭐 음식을 만든다 그러면 음식 만드는 게 즐거워야 되고 음식을 만드는 분이 바깥쪽에 풍경도 보면서 어떻게 음식을 즐겁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부엌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동선이 짧다. 그러니까 삼각형을 그려가지고 하고 있다. 굉장히 납득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집어서 보면 문제점이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동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의는 이렇게 하고들 있지만 대개 이제 이렇게 동선을 조금 더 유연하게 그리면 아까는 그 복도와 계단으로 사람이 움직이는 선이 거기까지만 돼 있었는데 아까 연하게 그린 그 방이 있었잖아요. 그 방은 뭔가 그냥 접속됐다는 거지 그것까지 동선을 이루거나 무슨 서큘레이션을 이루고 있다 생각되지는 않는데 이 그림은 조금 더 그거보다는 전체가 다 하나로 이렇게 쓱 갔다가 이게 계단도 없이 슬로프가 되는 그 바닥이 이렇게 굽어진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올라갔다가 또 일을 보다가 자기 모르는 사이에 올라갔다가 이런 평면이 이제 현대 건축에 많이 등장을 해가지고 뭐 학생들이나 젊은 건축가 여러 선생님들이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바닥판까지도 그 서큘레이션의 일부로서 넣어야겠다라고 하는 걸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다 서큘레이션이에요. 서큘레이션은 결국 아까 얘기한 경제적이며 기능적인 흐름이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융통성 있게 만들자라고 하는 거니까 뭐 경제적이며 기능적이기만 한 건 아니지만 뭐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만드는 것들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쓰이고 있다 이거죠. 동선은 영어로 얘기하면 이상하게 달라요. 동선은 영어로 책을 찾아보면 나도 처음 보는데 트래픽 라인, 플로우 라인이래. 서큘레이션이 아니야. 서큘레이션과 동선은 겹치는 말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건축가에서 별 뜻 없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동선이나 순환이나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두 개는 달라. 영어가 다르니까 다른 거죠. 그럼 동선도라고 그러면 뭐냐? 동선을 가지고 그리면 트래픽 라인 다이어그램, 플로우 다이어그램이래. 영어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확실히 서큘레이션은 아니에요. 그럼 서큘레이션은 뭐냐? 그러면 사람의 움직임이에요.
사람의 움직임을 어떻게 만드느냐인데 이거에 대한 더 기본은 어디서 나오냐 말이냐면 건축이 이 말을 쓴 게 아니라 이 의학에서 제일 먼저 쓰인 게 이 사람의 피가 어떻게 순환하는가 하는 데에서 이 서큘레이션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건축이 사용한 거 아니에요. 건축은 대개들 이런 말들 보면 뒤쫓아서 그 말을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언어학자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썼다가 그 언어학이 조금 이제 시들해지면 그 단어 안 써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에서 뭘 한다 그러면 그 말을 쓰다가 또 안 써요. 요새 광고를 보면서 저 혼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참 이상하게 들리는 말이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뭐 한화가 대우를 품다. 한화가 대우조선, 해양조선을 품다. 품다란 말도 특히 거북하고요. 품기는 뭘 품어? 그냥 뭐 인수했다지 뭘 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게 재미있는 게 하나 있고, 하나는 아파트 선전인데 경계를 넘다. 우리 아파트는 자연과 건물의 경계를 없다. 그거는 하도 써가지고요. 저건 대체로 구란데. 저건 학생들이 그러니까 졸업전 때 이렇게 뭐 그 말 쓴 지 이미 오래됐는데 광고에 무슨 경계를 넘다. 경계를 왜 넘어야 되지? 아까 그 슬라브를 이렇게 휘어가지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경계를 없애는 거예요. 어디서 끊어지지 않고 하나의 통으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놓는다. 그것에서 나오는 건데 경계가 없어진다. 그것도 사실은 건축이 만든 게 아니고 어떤 컨대 문화나 이런 것들이 그 경계를 없애려고 하는 거니까 거기서 따온 거지 건축이 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유행이라 그럴까? 갑자기 나타난 발견에서 그런 말들을 썼는데 이 순환이라고 하는 서큘레이션은 마치 건축의 용어처럼 많이 쓰이고 있지만 옛날에는 생물학적인 은유 또는 인체의 혈관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였고 사실 좀 이렇게 위아래로 세워야 되는데 화면이 작을까 봐서 옆으로 이렇게 한 거였는데 사람 심장이 이렇게 피가 돈다. 이걸 보고 서큘레이션을 거든. 이 서큘레이션을 가만히 보세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옛날 그림이니까 옛날에만 그런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이거지. 그런데 이 서큘레이션은 보면은요 계속 움직이잖아요. 연속적인 것 같은데 피가 흐르면 피가 새면 안 돼. 새면 큰일 나. 그러니까 서큘레이션이라는 말은 연속적으로 돌긴 도는데 그 시스템이 거기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피의 순환이 저쪽으로 옮겨지거나 하면 큰일 나. 이 말은 뭐냐면 이 말 자체가 순환해가지고 뭔가 하나의 융통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로 끝난 거다. 폐쇄적인 거다. 하나하나가 이렇게 그걸로 끝난 거다. 이 말을 왜 하냐면 이제 오다 보면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 집들은 각자 알아서들 한 거예요. 그 이웃 옆에 있는 집이 세울 적에 바로 옆집하고 뭐 서큘레이션을 같이 합시다. 라고 해서 지어진 집 봤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각각의 집이요. 모두 각자의 자기의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각자 독립돼서 막 붙어 있어요. 그게 집이에요. 그러니까 서큘레이션은 자기 안에서는 일어나는데 옆집하고는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 도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동적인 데 대해서 서큘레이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개념화할 수 있는 거는 그 건물 안에서만 가능하다. 지금 얘기가 뭐냐면 그 아키텍처 커넥션이라는 말을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건축이 어떻게 도시를 소위 말해서 품을까? 품다는 말은 하고 싶지 않죠. 하도 유행하는 말이니까 도시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건가가 전번에 얘기했던 거였고 1년에 지금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도시와 관련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서큘레이션은 어떤 사람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이제 너무 빨리 그 설명을 빨리 끝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염두를 두고 이 서큘레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사람의 움직임이 있어요. 그 움직임은 움직임을 끝나는 게 아니라 움직임을 가지고 평면을 이렇게 배분해요. 소위 말 디스트리뷰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끼리 평면과 방과 방 사이에 뭔가 소통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짤 건가라고 하는 생각을 유발했는데 이 서큘레이션의 말을 가장 긴급하게 받아들인 쪽이 근대 건축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보면은 모던 아키텍처 공부를 하더라도 에콜 드 보자르 같은 거는 공부도 안 해요.
그냥 에꼴드 보자르는 그건 뭐 옛날 학교. 꼬르비제가 뭐 얘기할 때도 꼬르비제는 에꼴드 보자르를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같은 프랑스 저걸로. 뭐 고전 건축 계속 하는 데고 거기서 건축가 다 주고 에꼴드 보자르에서요 건축가 학생 해가지고 뭐 통과되면 거기서 건축 자격증을 줘요. 그 시스템이 프랑스에 여전히 지금 남아 있어요. 그 디플로마 따는 거예요. 그건 미국식이나 우리나라식하고 달라요. 우린 따로 시험 봐야 되지만 그건 학교에서 줘요. 그러니까 학교의 교수가 얼마나 세겠어. 졸업도 하고 면허도 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대단한 거다. 그런 학교였기 때문에 꼬르비제가 굉장히 질타를 하고 미워했기 때문에 그 문장만 보면 자, 에꼴드 보자는 뭐든지 X. 근대 건축가도 얘기하는 건 뭐든지 O. 이렇게 치는 경우가 있는데 서큘레이션을 먼저 받아들인 거는 에꼴드 보자르라는 고전적인 교육기관에서 그거를 굉장히 강조를 해가지고 한 전통이 근대 건축가에게 이렇게 넘어간 건데 지금 평면을 보면 사실 오늘날에 보면 답답하죠. 가운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옛날에 그 없어졌던 경복궁 앞에 조선 총독부 뭐 이런 류의 건물에나 세울 것처럼 쭉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고 하는 거여서 이게 뭘 대수냐 그랬는데 그전 사람들은 그렇게 못했거든요. 못한 것에다가 그런 개념을 집어넣은 거니까 서큘레이션은 이렇게 다른 사람과 함께 다른 것과 함께 사람이 실제로 움직인다. 근데 움직일 때 보면 복도가 쭉 있죠, 이렇게 선이 쭉 보이잖아요. 여기 이제 대상받고 한 그런 안들이었는데 이런 게 되니까 한쪽에서는 피의 혈액 순환 갖고선 서큘레이션이 이루어졌는데 근대 건축의 한 무렵에 보면은 기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큘레이션이 약간 기계적인 자동차와 같은 기계 생산과 같은 그런 걸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테일러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자동차를 만드는데 벨트를 타고 막 또 부품들이 쭉쭉쭉 움직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서큘레이션이로구나. 왜냐 움직임 속에서 그게 생산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업 생산과 상당히 비슷하다고 해서 이 서큘레이션이 그런 이미지를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데서부터 기계적인 걸로 바뀌면데 기계 근대 공업의 사회에 잘 맞아 들어가는 것이 됐기 때문에 서큘레이션은 점점 건축의 중요한 개념으로 하다가 이게 아까 이제 동성과 같은 얘기를 하니까 누구나 그런 걸로 하게 돼가지고 더 이상 의문을 품지 않는 말이 됐다. 그래서 르꼬르비제 같은 사람은 아키텍처 건축이 뭐냐? 단정적으로 이게 서큘레이션, 이게 피어리어드를 안 찍어서 그런데 건축은 순환이다. 그러니까 순환을 잘 짜면 이미 건축은 된 거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정도로 이런 이 건축과 순환의 관계는 아주 일치의 관계를 봤단 말이에요. 벌써 기계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죠. 공업 생산도 가능하죠. 효율적이죠. 사람의 움직임도 있죠. 이런 거. 그 전에 고정건축은 그런 걸 안 닿았으니까. 꼬르비제는 또 이런 말도 해요. 길이 있는데 삐뚤삐뚤한 길은 당나귀 길, 똑바른 길은 근대인의 길. 그러니까 도시를 움직이는데도 이렇게 뭐 옛날에는 똑바른 길을 낼 줄 자동차가 다니던 길이 아니고 꾸불꾸불하니까 당나귀나 덜컹덜컹 다니는 길은 꾸불꾸불한 길이다. 근데 똑바른 길은 뭐냐? 기하학적이며 합리적인 정신을 가진 근대인들이 만든 길.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패스, 똑바른 길은 근대인의 길. 이건 뭐냐? 똑바르다라고 하는 이 서큘레이션의 방법은 이제 기하학이라고 하는 걸 집어넣으면서 조금 더 예민하게 만들려고 하는 말들이 있어요. 아까도 이제 얼핏 얘기했는데 영어로 쓰면 as a discrete building system. 아까 닫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쓰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아까 옆에 있는 집들 4층짜리, 5층짜리 집이 쭉 있는 우리 현실 속에 있는 집을 보면 다 집이 그걸 끝났다. 그 안에서만 이루어진 시스템이다. 마치 파이프나 무슨 덕트처럼 설비 공사처럼 덕트가 하나로 쫙 이어지잖아요. 파이프도 수도 파이프, 뭐 전기 뭐 이런 거 보면 하나로 쫙 중간에 끊어지는 거 없잖아요. 그런 류의 이미지를 담은 사람들의 움직임, 사람들의 동선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서큘레이션을 보게 되면 지나치게 선적이다. 그냥 선적이나 여기가 목적이 있고 저기가 시작이 있고 종점이 있으면 쫙 가면 된다.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거기서 어머니가 밥을 하는데 싱크대 거기서부터 냉장고까지가 직선거리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직선거리다. 이렇게 짧은 거리가 좋다. 라고 하는 걸 결정하는 것도 다 이런 거가 관계된 건데 지나치게 결정적이다. 그걸로 끝났다. 그것만 잘하면 된다. 라는 식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결국은 닫혀진 안에서만 연속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아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타이트한 테일러 시스템이라든지 미니멈하다든지 어떤 프로그램이 아주 거기만 몰두하게 잘하면 된다든지 하는 걸로 이 서큘레이션을 생각하게 됐다 이거지. 근데 이럴 때 커넥션이란 말은 뭔가? 그러니까 서큘레이션과 커넥션은 굉장히 달라요. 커넥션은 영어로 번역하면 연결, 접속이에요. 근데 연결을 왜 하죠? 다르니까 연결하지. 다르니까 접속을 하지.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칸이 가지고 있는 아키텍처 오브 커넥션 그러면 이 말 속에는 아까 서큘레이션 그러면 모든 게 같다야. 같으니까 그거를 유동적 있게 딱 하나로 꿰찬다라는 생각이 이제 가능한 건데 아까 선을 쭉쭉쭉 걷잖아요. 이렇게요. 그 선을 이렇게 해서 걷는 그 순환 속에는 바탕에 뭐가 깔려 있냐면 모든 것이 동일하다. 그걸로 이으면 된다라고 하는 걸 깔고 있는 건데 그 묶이는 거에 대해서는 묻질 않는다고. 이어지는 거는 얘기를 하지만 묶이는 거는 왜 묶게 됐는가를 묶어요.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쭉 젊은 사람들 모이는 분이 있는데 당신네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5분 동안 열심히 얘기했다 쳐요. 그러면 그 말 듣고 아 맞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거의 없을걸? 한 명도 없을걸? 아, 그 말씀도 맞는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라고 하는 걸 한다고.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뭐 했다 하면 똑같다 하면 그 서큘레이션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결과 접속이라고 하는 걸로 가지고 있겠는데 인터넷 보면 접속을 뭐냐? 커넥션. 커넥션은 간단히 그림이 요거예요. 서로 다른 거를 갖다 끼는 거예요. 요거 생각해보면 아키텍처 커넥션에는 순환하고의 느낌이 달라. 전혀 다른 생각이야. 두 개는 다르다야. 다르니까 만나는 거지. 그 접속이란 영화 있잖아. 내가 이걸 갖고 와야 됐잖아. 오늘 친구들하고 피카디 극장 단성사를 쭉 다녔는데 피카디 극장이 제 고등학교 동기네 집안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하다가 어우 걔네 집에 이거 한 거야 막 이랬는데 피카디 극장이 옛날에 대단했잖아요. 그 앞에 광장을 찍은 거라는데 광장이 옛날 광장이 아니더라고. 좀 줄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있잖아. 이 두 사람이 지금 동일해? 생각이 다르다고. 만나는데 만나곤 싶어해. 그래서 영어가 접속이야. 영어로 하면 커넥션이라고. 이렇게 해서 만난 거를 보면 이 건물이 사람이 둘이 있지만 이 건물과 저 건물은 다른 거예요. 목적도 다르고 뭐가 해. 그런데 접속이 필요해. 중간이 없어. 그러니까 서큘레이션을 갖고 얘기하면 안에서는 뱅뱅뱅뱅 돌고 뭘 잘하는데 이것들이 단일한 건물이 아니라 모여서 도시를 이룬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럼 도시를 이루도록 건축이 하게 될까? 이게 칸의 고민이다 이거지. 이 고민은 꼬르비제나 미스 반데로에나 다른 거장들이 한 고민과 전혀 다를 뿐 아니라 그의 창의적인 생각이라고. 그 창의적인데 그것이 오늘날 어떤 도움을 줄 거냐라고 해서 도움이 되면 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는 근거가 되고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받아들이게 됐는데 이 두 사람은 다르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엮을까라고 하는 건데 영어로도 연결, 접속, 커넥션이란 말은 to join together예요. 뭐를? to or more thing.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거를 다르니까 합치죠. 그러니까 합치지 이렇게. 다르니까 합치지. 같으면야 왜? 이거를 서큘레이션으로 만들어봐. 아까 있는 영화에 있는 두 남녀의 사이를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와 그 애틋한 어떤 감정 또는 아직은 저 사람은 모르고 어떤 사람이 모르는 상태 이런 데 의해서 어떻게 서큘레이션을 만드냐고. 이게 서큘레이션과 커넥션의 큰 차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것이 먼저예요. 왜 떨어져 있는가? 이걸 하려면 그냥 무심해서 떨어져 있는 수도 있고요. 아니면 떨어져야 될 원인이 있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 처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사람이 어떻게 살까? 옛날 국민교육원장처럼 모든 사람이 똑같다고 생각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국민교육원장을 외우면 똑같은 교육의 방법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교육부 장관이 있고 교육이 있다고. 근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저거를 가지고 있다. 이거지. 근데 요거는 이제 두 가지 뜻이 있죠. 그 두 건물이 너무 무심해서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두 개가
각자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수도 있고 뭐 이렇다 이거죠. 어쨌든 떨어져 있는 게 먼저고 있는 것이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거가 두 개의 성질이 어떤가에 의해서 그 이어지는 게 정해진다지. 전번에도 이제 이 얘기를 했지만 떨어져 있는 두 개는 각각 시설이라는 말을 가지고 설명을 했고 그 시설을 이루는 게 칸이 얘기한 방, ROOM 무슨 말인지 모를까요? 무슨 말인지 모를 거라고. 그 방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방이 아니에요. 좀 더 일깨워주는 의미의 방이에요. 스페이스하고 달라요. 스페이스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얘기를 했고 그것이 어떤 시설로 이런데 그 시설은 각각 자기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두 개는 달라. 그 다른 두 개는 어떻게 연결할까? 이게 이제 칸이 그 후기에 고민거리로 등장을 했던 거고 뭐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이렇게 뭐 100년 그 이상을 살지 못하고 짧은 인생 때문에 사는 거니까 생각을 했다 그러더라도 그것을 완성시키거나 이거 정말 둘도 없는 해결법이었다라고는 못했어요. 그걸 기대하면 안 돼. 그 근거가 뭐냐라고요. 근데 여기 있는 이런 것들 보면 접속이라고 하는 게 아까 그런 것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접속을 한다. 사람들과 오늘날에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정보와 모르는 것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많이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커넥션이란 말은 옛날 루이스 칸이 1970년 후반까지 얘기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커넥션의 의미가 따로 있다 이거죠. 오늘날에 더 그게 진지하게 물어봐야 될 얘기 같아요. 서큘레이션으로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지 이런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아까 요건데 그거는 접속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뭐 어떤 물체의 접속이 아니라 결국 사람 간의 관계예요. 건축이 어려운 이유는 뭐 바닥 만들고 벽 만들고 지붕 만들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할 때마다 수시로 바뀌고 전부 주문 제작을 해야 되고 조건이 다 다르고 할 때마다 계약하잖아요. 건물이 생길 때마다 건설사무소는 계약하거든요. 한꺼번에 우리 10개 할 테니까 그냥 싸게 하자. 10개 줄 거다. 그러니까 10개 하고 9개로 하자. 9개 값으로.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하나하나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르니까 왜 다른가? 사람이 그것을 쓰고자 하는 목적과 의도와 이런 게 죄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 결국은 이 커넥션을 하는 이유는 물리적인 게 아니라 사람을 어떤 관계에 의해서 이걸 엮고 맺을 건가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키텍처 커넥션을 연결의 건축, 접속의 건축이라고 말하면서 그 의미를 이 서큘레이션과는 조금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까지만 일단 얘기하고 한 가지 예를 볼게요. 빌라 마다마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르네상스를 지나서 이게 라파엘 있죠. 라파엘 화가 라파엘이 본래 딴 사람이 서기했는데 라파엘이 그걸 했고 쌍갈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대. 쌍갈로가 언제 때 사람이냐면 바티칸 있잖아요. 지금 현재 바티칸 그 미켈란젤로가 완성했다고 하는 거 그게 안이 여러 개가 나왔는데 미켈란젤로가 하기 전에 안을 낸 사람 중에 한 명이 쌍갈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뭐 쌍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근데 요런 집을 졌는데 요 집이 요 평면의 반만 진 거예요. 요만큼. 이 추기경이 들어가서 샀는데 옛날 추기경 그러면 돈이 많았나 보지. 이런 걸 넣고 살겠다 그래가지고 만든 집이었는데 근데 요 집을 보면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벌써 이제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하죠. 동그라미에 뭔가 강압하는 그런 느낌이 있고 주변에 요 집, 요 방이 동그랗게 되어 있고 요걸 나가면 여기 포치가 있어요. 요걸 나가면 동그란 원형 극장이 있고 요로 나가면 요 정원이, 요로 가면 요 정원이 서로 모양을 달리한 게 쫙 나가요. 그런데 이거를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렇게 원래 설계를 했는데 여기 바뀌어서 이렇게 됐어요. 지금 보면 이렇게 방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쌍갈로라는 사람하고 그거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안을 한가지 그렇게 해놓고 반토막만 지금 좀 이상한 빌라인데 반토막 얘기는 그만하고 다 지었다고 치면 방이 이렇게 다르다. 그 왜 다르게 했을까? 그러면 가운데 있는 요 방이 이건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 얘기인데요. 이게 16세기 뭐 요때쯤 이렇게 보면 17세기 이렇게 보면 동그란 방이 있어요. 동그란 방에 문이 몇 개죠? 10개 있대, 10개.
10개인데 여기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이 방에 들어가야 돼. 주인이든지 높은 사람이든지 하인이든지 집사든지 모두 할 거 저기를 지나다닌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생각하기에 이상한 건데 들어가고 나면 그 중에 7개인가의 방은 제가 세보진 않았는데 7개의 방은 이런 방으로 들어가고요. 문이. 나머지 방은 큰 정원으로 들어가고요. 뭘로 이렇게 돼요?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전부 들어가면 다른 방으로 가요. 방과 방을 거쳐서 가기도 하고 실제로 가운데 있는 방 보면 또 딴 데로 가요. 근데 이게 이상하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소위 말해서 인터섹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거라 그래서 우습게 볼 일이 아닌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싫어했던 좋아했던 관계없이 사람은 교차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나가다가도 추기경이 높은 사람 추기경이 이제 했는데 막 귀족이라 칩시다. 그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옆에 가는 하인이 지나가면서 인사하면 잘 있었나? 이렇게 인사하는 데다 이거지. 그런데 그 다음에 평면을 보면 요게 연구해 보면 그럼 어떻게 움직이는가 보면 요 방을 지나서 여기 있는 2개 문이 여러 개예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선택해요. 그래가지고 요로도 갈 수 있고 요로 가는데 여기 앉으면 이 사람은 이렇게 피하고 여기 앉으면 이렇게 피하고 그래서 두 개의 선택가 들어간 다음에 요로 갔다가 요로 갈 수도 있고 요로 갈 수도 있어. 이 복도라고 하는 게 있었으면 될 거 아니냐는데 복도는요 18세기 때 생겨난 거예요. 그전에는 방에서 방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베르사유 궁전을 간다 뭐 어쩐다 그러면서 이제 유럽을 여행을 해보면 왕궁 갔다 보니까 복도는 안 보이고 방에서 방으로만 간다 그러니까 그 루이 메세가 탁 누워있는 침실도요 방에서 방으로 지나가야 돼. 그래야 옆에 있는 뭐 왕비 방도 나타나고 다 이래서 참 희한하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러지만 그 나름대로 가져야 되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한다. 그래서 요 계단을 타고 간다 그러면 물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되죠. 근데 여기에 들어왔던 사람은 요 계단 일단 들어오면 이 밖에 나가지 않는 이상에는 이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해야 요 계단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들의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겠죠. 그럼 프라이버시를 침해받는 거 아니야? 라고 금방 우리들은 생각한다고. 그 프라이버시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프라이버시를 의심을 가져야 돼. 왜 프라이버시를 갖게 됐을까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거를 했을 때는 그 사회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회야. 물론 이제 전제군주다, 뭐 귀족이다, 뭐 이런 거 그건 빼고 그냥 인간의 관계가 인터섹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을 보면 점유한다. 어떻게 보면 답답한 평면인데 어떤 사람이 어디를 점유한다.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거기에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다 오픈 플랜이다 이거지. 방만 걔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지 쓰임새로 보면 다 오픈 플랜에서 벽이 쫙 없는 거가 오픈 플랜이라고 우리는 배웠잖아요. 근데 이것도 점유란 점에서 보면 오픈 플랜이다. 구성은 누구나 거쳐가고 더군다나 일상생활 속에서 그 집을 그렇게 쓰고 있고 방과 방의 연결이라고 하는 게 결국 사회의 유형을 나타내는 거다 보면은 이건 한 가지의 평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의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의 관계를 그렇게 유지하고 커넥션하고 인터섹션 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거를 반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읽을 수 있다 이거죠. 마다마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로빈 에반스라고 하는 지금 이게 조금 일찍 돌아가신 분인데 굉장히 훌륭한 건축 이론가예요. 이 사람 너무 아쉽다 그래야지 세상 60세가 안 됐을까요 아마. AI에서 골드 메달인가 무슨 메달을 크게 줬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아까운 사람인데 그분 얘기예요. 피기어 도어 패시지라고 하는 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족보 있는 얘기다 이거지. 귀담아서 이렇게 살려들을 얘기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평면을 만들 때 이게 만약에 괜찮은 방법이라면 오늘날에도 사람이 어떻게 점유하나. 내가 어린이집 얘기 자꾸만 하는데 뒤에도 어린이집을 끝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얘기를 쉽게 할까 그래서 어린이집 필요하다. 이게 어려운 얘기 끝나는 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근데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구성은 누구나 거쳐간다. 어린이집을 짓는데 뭔지 모르지만 여기 있는 아이들 모두가 무슨 방들을 거쳐간다. 라고 전제를 하고 보자. 그럼 왜 되는가? 뭐 애들 보고 너는 여기만 있어라. 너는 여기만 있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냐. 걔들이 와가지고 집에서도 여기 있어라. 저기 있어라. 안방, 건너방 잘라가지고 있는데 아니 여기까지 와가지고 터가 좀 넓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거 반대하시는 분 있어요?
내가 가끔 가다가 물으면 반대하는 분이냐 여쭤보는데 손 든 사람 반대예요? 저 뒤에서 반대하는 거 아니네. 그러니까 다 찬성한 거예요. 아까 그런 식의 뭔가 동의하는 마음이 있다 이거지. 그게 뭐냐면 애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일종의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야지 좋은 요만한 조금이라든 적지 않은 사회가 그래도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건축을 통해서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건축 짓는 거는 사회 짓는 거라고. 물론 하나하나의 것들은 조그맣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질 때 그 사회가 그런 공간을 가지고 산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문제, 건축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해줘서 자, 어떻게 구성은 누구나 거쳐가고 그것도 특별한 때가 아니 일상생활에서 늘 이거는 방의 문제만이 아니죠. 도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데 사실 이 말을 이렇게 해서 이제 저 집이 다 저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저 집의 특징이 요거였다면 요것만 따로 떼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도시에 우리가 지났는데 구성은 누구나 거쳐가는 것이 얼마나 되나. 더군다나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고 빈터가 아닌 가끔가다 등장하는 건축의 방,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도 동원해서 아까 마다마에서 봤던 그 특징을 딱 떼가지고 실천할 수 있을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19세기에 이르면서 복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연되기 시작했어요. 복도는 특징이 뭐냐? 방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교차하면 안 돼.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교차하는 걸 해결하는 게 복도를 그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평면 그릴 적에 복도 쫙 그리는 건 방이 문은 하나씩밖에 없어요. 아까 방이 여러 개가 있다 했잖아요. 참 이상하지. 높은 사람들 사는데 방을 여러 개 만드나. 그 이유가 있어가지고 맞으면 이 사람 저 사람 들어올 수 있게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오늘날에 근대 건축 이후에 만든 거 보면 복도를 만드는데 방이 있는데 그 방의 문은 오직 한 개뿐이라는 거야. 그러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그거에 의문을 한번 가져보시라. 왜 방이 두 개가 아니고 문이 두 개가 아니고 왜 하나인가? 하나에 의한 선택이고 방들이 교차를 하면 안 돼. 그래서 서큘레이션이나 순환이나 동선할 때 제일 나쁜 게 뭐냐면 교차하면 안 좋다. 책이 들어오는 루트와 사서가 들어오는 루트가 겹치면 안 된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학생들이 만든 안을 볼 때 이렇게 보면 눈에 띄는 게 딴 거 안 봐. 서큘레이션 먼저 읽거든요. 그래서 뭔가 결침이 이상하대. 현상 설계에 가가지고 심사를 할 때 서큘레이션 제일 먼저 봐. 그거 된다 안 돼. 그것만 따지면은 사실은 이제 많은 문제점 중에 아주 괜찮은 것들 긁어낼 수 있어가지고 이 경찰서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기 사람이 유치장에 집어넣으려면 이렇게 와야 되는데 겹치는구나. 이거 잘못 풀었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라고. 성당을 풀었는데 신자들은 들어가고 있는데 신부가 제의를 입고 나타난다. 이러면 안 된다. 근데 제의 입고 나타나면 안 되나? 만났으면 인사하면 되는 거잖아. 이제 그런 거의 차이가 이제 당락을 결정하는 데 된 것처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복도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제하는 거예요. 사람도 떼는 거예요. 그리고 방도 떼는 거예요. 겹치면 안 돼. 소위 말해서 접속이 없는 거다. 그래서 칸이 아키텍처 커넥션이란 말을 쓴 건 뭐냐면 서로 다른 어떤 조건이 있는 것에 같지 않은 조건이 있는 것을 같게 만드는 건축을 해야 된다. 그 건축이 오늘날에 없다.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건축물을 따로 또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를 아키텍처 커넥션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근데 복도를 쓰게 되면 사람이 움직이잖아요. 사람이 움직일 때 그때 전제 조건이 있어. 그냥 사람은 마음과 정신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 인터섹션을 안 하잖아요. 그 사람 교차를 한다. 저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안 만나면 그냥 몸만 안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과 정신도 안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거를 몸속에 마음이 정신이 다 담고 있는 하나의 개체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프라이버시가 생기는 거예요. 프라이버시는 뭐냐? 안 만난다예요. 더 이상 나 건드리지 마라. 교차 안 하겠다. 그래서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건축을 하는 것이 대체로 순환과 아까 서큘레이션이라고 하는 것 속에 그거의 의미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는 게 이제
이제 아키텍처 커넥션이라는 칸의 용어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개인의 선택에 관한 거예요. 아까 방이 이렇게 동그란 게 있는데 딱 보면 뭔가 억압하는 것 같잖아요. 아까 마다마에 있는 동그란 걸 보게 되면 그것이 한옥을 지으면 중정 좋아하세요? 중정 왜 좋아해요? 중정은 마다마 평면에 있는 이런 거하고 같은 건데. 근데 이거는 왜 싫다고 그러고, 그냥 서양 거니까. 억압한다. 라고 하는 선입관이 먼저 있고, 이 한옥에 마당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 마당은 두는 이유가 왜 좋아요? 마당은 선택이라고. 그러니까 대청에 갈 어른이 하고 올라가면 대청에 올라가시는 거고, 옆에 있는 아들이나 며느리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아이고, 아버님 오셨습니까? 라고 하지, 따로 체류해가지고 들어오셨냐? 그래가지고, 5시에 만나자. 그래, 그때 가서 어느 스팟에서 만나가지고 간다. 복도에서 만나시죠. 그렇게 하느냐 이거지. 그러면 이 문제, 이 커넥션이라는 문제는 꼭 한옥을 전문으로 하시고 많이 하시니까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거 중정과 똑같은 거예요. 문이 10개 있다? 동그랗게 만들어 놓지 뭐 이거 네모로 만들어 놓으세요. 문 10개 있어요. 한옥에 보면 이렇게 열고 하는 게 있다. 왜 그거는 인간적이고 왜 서양 사람이 하는 건 비인간적이래. 단지 한옥에서는 이 방에서 이렇게 건너가지고 막 이리 가고 이리 가는 게 없지. 다 툇마를 통해서 가거나 이렇게 해서 걸어서 가니까 약간 복도 기질이 있어. 응? 복도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툇마루로 택택택택 건너가냐 내려왔다가 걸어 올라갔다가 이렇게 동선을 끊어가지고 그거를 잠시 이용하는 거지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가는 건 아니다. 외형상으로 보면 그래 있어. 근데 사람 방을 막 지나다니진 않아. 그건 이제 조금씩 다른 게 있지만 아무튼 그건 이제 문화적인 차이라는데 여기 중요한 건 개인이 선택하냐야. 개인이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선택하게 하면서 필요할 때는 안 하다가 필요할 때는 이어주게 하는 설계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키텍처 오브 커넥션이라고. 이게 나빠? 1970년대 했으니까 A 그까지인가 50년 전의 이야기 그러지만 지금도 풀어야 될 것 중에 하나다. 여기에 중요한 말은 퍼스널 초이스예요. 각자 그 공간 속에 방 속에 들어온 사람에게 그 선택을 서큘레이션이나 복도에 의해서 규제하거나 사전에 아까 too deterministic이라 너무 결정적이라 했잖아요. 그렇게 두지 않고 각자의 사람에게 뭐를 줄 거냐. 이거를 이제 오늘날의 식으로 얘기하면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미 프로그램이 다 돼가지고 그걸 어떻게 사용할 거냐라고 하는 사용 공간이 있어요. use가 있고 스페이스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공간은 사용자를 기다리지요. 여기 이제 이 방은, 예를 들어서 이 방은 뭐 숙박으로만 쓰인다. 그럼 이렇게 쓰시면 안 돼. 이 방은 그걸 기다리지 않아. 숙박하고 오는 분만 기다려요. 근데 그렇게 안 만들었으니까 뭐 의자를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바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안 된 공간이지. 여기 흐름은 없지만 이런 것들을 플로우 스페이스라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유동적으로 뭔가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 말을 보면 사용자가 그것으로 가는 도중에 무언가를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라고 발견하는 공간이다. 근데 그 발견을 누가 하냐? 개인이 한다고. 그거에게 맡겨놓도록 그 유발되도록 만드는 건축물을 만들까라고 하는 건데 이 두 개는 서로 상반되는 게 아니고 피겨 앤드 그라운드의 관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까만 무슨 사람이 서로 맞대고 까맣게 가운데가 이렇게 병으로 보이더라. 병을 주목해서 봤더니 사람 얼굴이 보이더라. 뭐 이런 관계를 피겨 그라운드 관계라잖아. 그런 의 관계에 있는 거지 뭐 서로 뗄 수 있는 건 아니다. 중요한 건 그 공간을 어떻게 발견하도록 하는 거야. 어른들 아니라 아까 어린이집 유치원 얘기하면 특히 그것이 잘 드러나는데 어린이들이 거기에 2년, 3년 있으면서 어떻게 공간 속에서 재밌구나, 내가 여기서 공부하기를 잘했구나라고 하는 걸 발견하는 데가 어디냐. 그게 집을 짓는 목적이지. 더 큰 목적이죠. 그래서 이 파운드 스페이스라고 하는 게 그 아이들에게 발견되는 공간이 있을까?
그지만 발견하지 말라니까 알아서 잘했어요. 아까 동선에 의해서 짝짝짝 짜가지고 거기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돼 있어요. 거기는 파운드 스페이스가 없어요. 그래서 전번에 한번 얘기한 적 있죠. 부엌이 뭡니까? 밥 짓는데요. 그게 아니라 밥 짓는 걸 즐기는 공간 이렇게 만들면 이야기를 밥 짓는 걸 즐기는 공간이라 말을 바꾸면 창이 달라지고 앞에 있는 요리하는 재료대가 달라지고 위치가 구석이 아닐 수도 있고 집 한가운데일 수도 있고요. 사람마다. 즐겁게 만들면 되니까. 그리고 뭐 해온 걸 다 받아서 먹는 게 아니라 식구들이 같이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부엌은 그게 정해진 게 아니다. 그게 파운드 스페이스지. 사람들에 의해서. 이 비슷한 걸 초록색으로 쓰인 건 카네말인데요. 카네말은 좀 길긴 하지만 그래도 원문이니까 읽어보는 게 필요한데 학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학교를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정원을 내다보는 알코브를 학교에 교실이 있는데 정원이 이렇게 내다보여. 알코브는 뭐냐면 쭉 가다가 움푹 들어간대요. 이렇게 똑바로 내가 뭔가 이렇게 후미진 곳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 쓱 들어가면 제대로 없는 나만 있는 데 같은 느낌이 드는 걸 엘코브라 그래. 그러니까 수묵 포켓처럼 들어간대. 거기를 조금 더 넓게 두면 복도에다가 복도를 쫙 자르지 말고 복도에다가 엘코브를 좀 둬서 그냥 둔 게 아니라 정원도 내다보게 하면 그런 복도는 학생에게 속한 교실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복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면 그 복도가 교실이 됩니다. 뭐라 그러냐고요? 복도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만나는 장소도 되고요. 우리 둘이 사귈래? 아니면 무슨 얘기를 나눌 수도 있는 장소도 되고요. 물론 그 말 그대로니까 모든 상황을 더 설명한 거 조금 이제 할아버지가 얘기한 나보다 젊었을 때 한 말이구나 이 말이. 할아버지는 내가 더 할아버지로구나. 학생은 동료 학생과 하고 자기 친구한테 지금 교수의 작업을 토론합니다. 교수님이 아까 뭐라 했는데 그거 맞는 얘기야? 뭐 어떻게 생각해? 정원 내다보면서 그거 좀 이상하잖아. 그거. 아니 그 말이 맞는데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복도를 둔 알코인데 그것도 그냥 잠깐은 정원을 내다보면서 얘기하면 그 복도가 교실이 됩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교실이 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 발견됐을 때 가만히 있어 복도 우리 쓰는 복도 괜찮은데네. 그 교실에 있는 시간을 이런 공간에 허용하면 자 교실에 있는 시간의 문제 교실에서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그 시간을 그 복도 쪽에다 옮기고 나면 허용하면 교실에서 교실로 이동하는 시간 대신에 교실에서 교실로 이렇게 시간이 되면 때르르 걸리면 교실로 가잖아요. 그 시간이 아니고요. 복도는 단지 복도가 아니고요. 만남의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배우는 가능성의 장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셀프 러닝인데 이게 스스로 배운다는 게 이상하지만 요새 뭐 주도적 학습 뭐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발견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장소를 만들게 됩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물론 이제 교육적으로 보면 정말 이게 맞는 얘기일까 안 맞는 얘기일까 좀 모르겠지만 그거나 엘코브 만들었다 그래서 뭐 갑자기 애가 자기 주도적 학습자가 되고 뭐 이렇게 변하는 게 잘 모르겠지만 그런 자극을 준다 이거죠. 이건 프로그램화 되지 않은 거다. 누가 만들어내는가? 그런 가능성만 주고 거기를 살아가는 사람, 이용하는 사람이 알아서 그거를 하는 거지 건축가가 여기서 요구하세요, 조구하세요 그렇게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던 사람이 칸이었다. 1970년대. 무려 지금부터 50몇 년 전에. 근데 이 말을 전번에 우리 절 보고 뭐 하라 그래가지고 근데 한나 아렌트 얘기를 하면서 그 괜히 골치 아픈 얘기 들었잖아요. 그 뒤에 끝날 무렵에 출현 공간 얘기했잖아요. 스페이스 오브 어피리언스. 뭐냐면 고대 그리스의 도시를 만들 적에 사람들은 그 집에서 주택에서 살고 그것이 도시가 아니에요. 그거 살다가 아고라에 나가야 되고 극장에도 나가야 되고 원로원에도 가봐야 되고 공공관이 많아요. 거기 나가서 한마디씩 거들고 얘기하고 사는 게 그게 시민의 자리가 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고대 그리스의 얘기고요. 여기에 살면서 이 집에 있다 그냥 집에 가면 안 돼. 여기 보면 주민센터도 들려야 되고 저기 가게에 있는 아주머니가 손짓도 해야 되고 빵가게 들려가지고 아저씨 잘 지냈어요? 빵 맛있어요? 내일도 또 주세요? 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무슨 공연장, 아고라 이러니까 갑자기 한나 아렌트는 정치적으로 해리했어요.
그걸 뭐 그렇게 생기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 공간을 spaces of appearance라고 그랬어요. 나타나야 돼. 할아버지들이, 넉넉하신 할아버지들은 잘 나타나요. 골프장에도 가시고요. 피트니스 센터도 가시는데, 그렇지 못한 할아버지들은 저기 이런 게 뉴스에 나오잖아요. 조그만 방에 계시다고. 더운 여름날 해봤더니 이 온도를 재니까 바깥 온도보다 안에 온도가 더 세다. 그분들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 아니, 저기 그 뭐죠? 쉼터?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시원한 곳이 있는 쉼터로 어떻게 가셔야 된다. 그거 마련하잖아요. 그런 장소를 모셔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할아버지한테 그거 하세요. 거기에 식당이 있는데 집에서 드시는 도시락만 잡수지 마시고요. 시원한데 거기 가서 한 며칠 좀 드문드문 다녀서 이렇게 하세요. 걸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 할아버지는 출연의 공간에 가는 거라고. 거기 갔더니 사람을 만났어. 그 사람은 한나라한테 몰라. 그렇지만 계획하는 사람은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말이죠. 출현 공간이나 출현 공간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오늘날 뭐 조금 되긴 했지만 베르나르 추미 같은 사람은 마찬가지로 서큘레이션을 그리면서 거기에 우연한 공간이 일어날 수 있는 걸 만들었다는데 이건 베르나르 추미의 건축가만 주목해보면 아, 그 사람이 저런 생각을 했구나 그러는데 사실 그분이 독서를 뭘 했을까? 한나 아렌트 같은 사람이 읽었다. 읽었을 거라 생각되고 자기 경험도 있고 칸도 알았어. 이 사람이 뭐 칸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안 했을지는 모르지만 알고 있었다. 또 설사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두 사람의 관계, 여러 사람의 관계는 같은 거를 지금 추구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칸에 이런 얘기를 해서 그 칸과 똑같은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것에 자극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건 결국 뭐냐면 어떤 가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는 것. 아까 퍼스널 초이스, 개인의 선택을 어떻게 강조할 것인가. 그 다음 프로그램을 있는 그대로 좀 느슨하게 만들어서 그 느슨한 것 사이에 사람들이 아까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계획을 하자.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